소민아, 시간이 증명할 거다. 아빠는 결백해. 아빠는 그런 짓 안 했죠? 그렇죠? 저는 울먹이며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아버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소민아, 시간이 증명할 거다. 아빠는 결백해.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저는 횡령범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샹들리에 빛이 쏟아지는 갤러리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 최유진 이사장님 바로 옆에서요. 검은색 미디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저는 하객들에게 공손하게 고개 숙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소민 씨 역시 큐레이터 출신답게 작품 설명이 일품이에요. 최 이사장님 며느리는 정말 효부시네요. 부럽습니다.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손길이 다정함이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전시품이야. 드레스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계는 시어머니가 그런 흉물은 버려라고 하셨지만 제가 유일하게 지켜낸 아버지의 흔적입니다. 소민아, 와인 좀 더 가져와. 김 회장님 잔이 비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명령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 숙이고 웨이터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케이터링 직원 복장을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와인병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와인 따라 드릴까요? 남자는 조용히 말하며 제 앞 테이블에 와인 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채우는 동안 접힌 쪽지 하나를 잔 밑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눈빛 교환도 없이, 흔적도 없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왜 나한테 쪽지를?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민아, 거기서 뭐해?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30m 떨어진 곳에서 저를 보고 계셨고 그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이미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아, 와인을 좀 가져오려고요. 그래, 빨리 와.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잔 밑에 숨겨진 쪽지의 무게가 제 손바닥을 짓눌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화장실로 달려갔을 때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수학시험지 기억나? 고2 3반 5번. 손이 멈췄습니다. 고2 3반 5번. 17년 전 제 짝꿍이었던 정재훈의 출석 번호였습니다. 쪽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답은 54가 아니었지. 7년 전 갤러리 어의 빈 벽 뒤에 내 아버지가 숨기려던 진실이 아직 거기 있어.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긴 거야. 금요일 밤 11시 재단 별관 4번째 기둥 앞에서 마이너스 너의 고2 짝꿍.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무죄였다고? 7년 동안 품고 살았던 억울함이 단 한 장의 쪽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왜 지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갤러리 A. 7년 전 아버지가 횡령 혐의를 받았던 바로 그곳. 빈 벽 뒤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니.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황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우이 은혜 언니가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민 씨,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어머니가 찾으시던데. 아, 죄송해요. 속이 좀. 요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이틀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아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고 남편 준혁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손을 꼭 쥔 채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소민아, 오늘 행사에서 낯선 사람이랑 얘기했니? 시어머니의 질문이 차가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하객들 안내만 했어요. 그래, 내가 보기엔 누군가를 유심히 보는 것 같던데. 제가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며 배운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소민이가 피곤한가 봐요.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남편이 부드럽게 거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엔 저를 향한 어떤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앞에서 좋은 남편 연기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선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어. 방으로 돌아와. 저는 방문을 닫자마자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긴 거야. 누군가. 그 누군가가 이 집안 사람이라는 거야? 갤러리어는 JK물산 재단 소속입니다. 7년 전 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시아버지가 계셨고 시어머니는 당시 재단 이사로 모든 걸 총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갤러리 운영 실무자였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5억 원의 미술품 대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면? 저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수.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으며 저는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민아, 아빠는 결백해. 시간이 증명할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그럼 이 시계가 뭔가 단서가 되는 걸까? 저는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범한 회중시계일 뿐.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민아,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계를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내일 아침 일찍 가족 식사하자고 하셔. 8시까지 내려와. 알았어. 그리고 소민아.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당신은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내일 밝은 표정으로 나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힘없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밝은 표정, 웃는 얼굴, 완벽한 며느리, 전부 다 가면이었습니다.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쪽지에 적힌 약속 장소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재단 별관 네 번째 기둥 앞에서 이틀 뒤였습니다. 재훈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7년 동안 뭘 알아냈길래 지금 나한테 연락한 걸까? 고등학교 때 재훈이는 제 짝꿍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해서 제가 모르는 문제를 항상 알려줬던 친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정의감이 강했던 아이. 그 재훈이가 기자가 됐다는 건 들었지만 그가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회중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습니다. 아빠, 제가 꼭 밝혀낼게요. 아빠가 결백하다는 걸.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 어쩌면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긴 거야. 누군가. 그 누군가가 지금 제 방문 앞에 서 있었던 걸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시계는 따뜻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참아야 해.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만약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시계 소리만이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시간만 더 지나면 재훈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민아, 밥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입맛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감시하는 거겠지.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 그럼 오늘 일찍 쉬어. 내일 토요일인데 재단에 같이 나가야 하니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재단에요? 토요일에요? 응. 갤러리 A 리모델링 최종 점검이 있어. 소민이 큐레이터 출신이니까 같이 보는 게 좋겠어. 쪽지에 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신우이 은혜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넌 왜? 요즘 소민 씨가 혼자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도와줄게요. 언니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시어머니가 허락하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 재단에 간다고?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로 방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문을 열어두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문 열어둬. 밤에 컨디션 확인하러 오실 수도 있으니까. 컨디션 확인이 아니라 감시겠지.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15분. 11시까지 1시간 45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소민 씨 요즘 정말 이상해요. 나도 느꼈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설마 그럴 배짱이 있을까?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낙인을 쓰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매일같이 감시받고 의심받고 통제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알아야 해. 저는 베개 밑에 감춰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중시계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하고 나무 계단이 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재단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밤 11시 재단 별관 네 번째 기둥. 별관은 어두웠습니다. 네 번째 기둥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민아. 돌아보니 17년 만에 다시 만난 정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벗은 그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목이 메었습니다. 잘 왔어. 나올 수 있을지 걱정했어. 나 정말 아빠가 무죄였던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7년 동안 취재했어. 내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재훈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어. 참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빠는 결백했는데 난 그 집안에서 죄인처럼 살았어. 이제 끝낼 거야. 내가 도울게. 재훈이 제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7년 전 갤러리 A 회계 장부가 떠 있었습니다. 5억 원이 빠져나간 날 내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어. 증거가 있어. 그럼 진짜 범인은 최유진 이사장이야. 내 시어머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갤러리 A 별관 금고에 숨겨져 있어. 하지만 금고는 최 이사장만 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내가 방법을 찾을게. 일단 넌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소민아, 지금 어디야? 방에 없는데?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산책 나왔어. 답답해서. 11시에 어머니가 찾으셔. 당장 들어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아, 나 가야 해. 들킨 것 같아. 소민아, 조심해. 내가 연락할게. 절대 포기하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 11시에 산책? 거짓말이지, 소민아. 차가운 목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홍차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앉아.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정말 산책이었어요. 답답해서요. 거짓말. 내 방 창문에서 재단 별관이 보여. 거기 갔다 왔지? 어떻게? 왜 거기 갔어? 누굴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냥 정재훈이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재훈이 이름을 알고 있지?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VIP 행사 당일 재훈이
저에게 쪽지를 건네는 순간을 찍은 CCTV 사진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하는지 다 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재우는 탐사보도 기자야. 우리 재단을 7년 동안 조사해왔지. 그리고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재훈이는 너 그 사람 좋아했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지? 어떻게 그것까지? 그래서 더 위험해. 너는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그 남자는 너를 도구로 쓰는 거야. 아니에요. 재훈이는 진실을. 진실? 무슨 진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진실? 소민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빠는 무죄였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게 뭔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앉았습니다. 소민아, 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말이야. 그게 얼마나 큰 자비인지 알아? 자비? 이게 자비라고? 그런데 넌 지금 그 은혜를 배신하고 있어.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고. 저는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 싶을 뿐이에요.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면 이 집안은 무너져. 그걸 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이와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아니면 입 다물고 살아. 선택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만남.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 일찍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신우이 은혜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소민 씨, 네, 따라와요. 얘기 좀 해요. 언니는 저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혼났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아요. 저도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소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무서워요. 뭐라고?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에요. 평생 사랑받고 자랐죠.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봤는데 어머니가 혼자 바닥에 앉아서 울고 계셨어요.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혼잣말 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알았어요.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할아버지가 외도하고 재단에서 비리 저지르고 그 모든 걸 어머니가 혼자 수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아버지를 희생시킨 건 맞아요. 용서받을 수 없죠.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민 씨, 당신 아버지한테 한 일, 그게 어머니에게도 평생의 짐이에요. 어머니도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럼 언니는 제 편인 거예요. 어머니 편인 거예요? 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갤러리 A 별관 금고 열쇠예요. 복제본이에요. 제가 몰래 만들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숨긴 것들이 거기 있어요. 증거들이요. 저도 궁금했어요. 진실이 뭔지. 왜?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은 언젠가 무너져요. 차라리 지금 무너뜨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언니,
하지만 소민 씨, 그 금고를 열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가족 모두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열쇠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야 해요.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도울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에요. 언니가 떠난 후 저는 손 안에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일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재단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 안의 열쇠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갤러리 A 별관은 리모델링 중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벽 한쪽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하고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장부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일기장 속 시어머니의 과거. 1995년 3월 15일. 오늘 시댁에 처음 왔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남편은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회사로 갔다. 나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다. 1996년 7월 2일. 또 혼났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는 말만 돌아왔다. 1998년 11월 20일. 은혜를 낳았다. 딸이라고 시어머니가 실망하셨다.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나는 이 집에서 아이 낳는 기계일 뿐인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와 같았구나.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2002년 5월 3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남편이 울었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분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2015년 8월 14일. 시아버지가 또 외도했다. 이번엔 20대 여자다.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참는다.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2018년 6월 10일. 시아버지가 재단에서 5억을 빼돌렸다. 갤러리 A 미술품 대금이었다. 들키면 재단이 무너진다. 어떻게 해야 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2018년 6월 25일. 강민수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로 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아버지를 지키려면, 이 집안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를 고의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집어들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준혁의 결혼식 날이다. 며느리는 강소민. 강민수 씨의 딸이다. 나는 이 결혼을 추진했다. 증거를 영원히 묻기 위해서. 미안하다, 소민아.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넌 평생 침묵해야 할 거야. 내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도 말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2024년 11월 5일. 소민이를 보면 30년 전 내 모습이 보인다. 참고 견디며 웃는 얼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모습.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나와 같은 운명을 주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지켜져야 한다. 그게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아빠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재훈에게 연락.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기장 찾았어.
시어머니가 아빠를 희생시킨 게 맞아. 하지만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어.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소민아, 지금 어디야? 갤러리 A 별관. 지금 나와. 위험해. 재훈아, 나 어떡하지? 일단 나와. 내가 갈게.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기장 어디서 났어?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면.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열쇠를 줬구나. 어머님, 일기장 다 읽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기장을 제 손에서 빼앗아 펼쳤습니다. 이게 내 30년이야.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시달리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그래도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30년. 그래도 아빠는 알아. 내 아버지는 무고했어. 나도 매일 밤 악몽을 꿔. 그분이 나타나서 날 원망하는 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민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시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면 이 집안은 무너져. 은혜와 준혁은 범죄자의 자식이 돼.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제 아버지를 희생시킨 거예요? 미안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널 며느리로 들였어. 증거를 묻기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요?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내 아버지의 딸이 재벌가 며느리가 돼. 어떤 의미로는 내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 변명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민아, 이 일기장을 밖으로 꺼내면 모든 게 끝나. 나도 이 집안도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저는 일기장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오라.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긴급 가족회의. 그날 오후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가족 전원 회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일기장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민이가 이걸 찾아냈어요. 제 일기장이에요. 남편이 일기장을 집어들어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7년 전 갤러리 A 횡령 사건. 강민수 씨는 무고했어요. 진짜 범인은 당신 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소민이가 알았고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저는 그냥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 아버지는 죽었어. 죽은 사람의 명예가 뭐가 중요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텐 전부예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전부가 그 명예예요. 남편 준혁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소민아, 이해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뭐라고?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 가족이니까. 준혁아, 내 아버지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우리 가족은 아직 살아있어. 우리를 지켜야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소민아,
이 일을 밖으로 꺼내면 우리 모두 끝나. 회사도 재단도 전부 무너져. 그냥 묻자. 묻으라고? 응.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 명예 회복한다고 산 사람이 불행해지면 뭐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내 남편이 맞나? 준혁아, 나는 3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어. 내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낙인을 쓰고도 웃으며 살았어. 그런데 지금 나보고 또 참으라고? 그게 현명한 거야. 남편의 차갑고 무뚝뚝한 대답에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협박. 시아버지가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소민 씨, 이 일기장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왜요? 진실인데.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끝나요. 횡령범에 딸에서 재벌가 며느리가 된 것도 다 들통날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 무덤도 파헤칠 거예요. 언론에서 진짜로 결백한지 다시 조사한다고. 그게 내 아버지를 위한 거야? 아빠 무덤을. 그리고 만약 이 일을 공개하면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재단 기밀 문서 절도죄로. 감옥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이와 이혼하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재벌가를 무너뜨린 악녀로 낙인 찍힐 거예요. 그래도 아빠의 명예는 명예 따위보다 당신 인생이 먼저예요. 똑똑하게 생각해요. 신우이마저 침묵하다. 저는 은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열쇠 준 거잖아요. 언니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잖아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소민 씨. 언니, 저도 이 가족이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어머니예요. 언니까지.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민아, 일기장 돌려줘. 그리고 이 집을 나가. 준혁이와 이혼해. 내가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어머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넌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가족을 지키고. 저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싫어요. 뭐?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도 밝힐 거예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적으로 돌리는 거야. 이미 저는 이 가족한테 적이었어요. 3년 동안요. 저는 일어서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소민아, 그 일기장 두고 가. 싫어요. 이건 아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예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제 적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모두 저를 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소민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 혼자야. 모두가 날 버렸어. 진정해. 무슨 일인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소민아, 들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건 내 책임이잖아.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거짓 위에 세운 가족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절대 포기하지 마. 재훈의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시계는 묵묵히 똑딱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남았어. 결혼 3주년 기념식.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오늘은 저와 준혁의 결혼 3주년 기념식 날입니다.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에서 15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기획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시겠어요? 행복?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작은 USB를 확인했습니다. 재훈이가 건네준 거야. 아빠가 무죄라는 결정적 증거. 오후 2시 크리스탈홀에 도착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장미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미소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부부의 결혼 3주년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민이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우리 가족의 자랑이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을요. 이제 우리 며느리 소민이가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15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강소민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아버지는 7년 전 JK물산 재단 갤러리 A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민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저 역시 한때는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민아, 그만해. 제발.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는 회중시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USB 안에는 7년 전 갤러리 어의 실제 회계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5억 원이 빠져나간 그날, 제 아버지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출장 기록과 영수증이 모두 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빼돌린 사람은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주재용 회장님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지금. 하지만 그 사실을 은폐하고 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최유진 이사장님이었습니다. 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 절망,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민아,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왜 희생시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어머님의 가족이요? 그럼 제 가족은요? 제 아버지는요?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내면 내 아이들은 범죄자의 자식이 돼. 재단은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나.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한때는 저와 같았죠.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외면받고 그래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셨죠. 그 아픔을 아는데 왜 똑같이 하셨어요? 왜 저에게도 같은 고통을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매일 밤 내 아버지 생각에 잠을 못 잤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었어. 어머님, 그래서 널 며느리로 들였어. 내 아버지의 딸이 이 집안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었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넌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야. 아니요. 저는 이미 무너진 가족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증거는 언론사에 전달될 것이고 제 아버지의 재심 청구도 진행할 겁니다. 남편 준혁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소민아, 제발 그만해. 준혁 씨. 저는 남편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남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3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한마디.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셨죠. 그 고통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다른 가족을 파괴할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가슴에 안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민아, 재훈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힘들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명예를 되찾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집에 갇혀 살았을 거야. 이제 자유야, 소민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는 자유예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개월 후 재심 법정. 재심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재훈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7년 전 아버지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강민수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장 중이었으며 실제 횡령은 당시 JK물산 재단 이사장이었던 주재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빠, 아빠. 재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민아, 내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고 강민수 1965-2018- 결백한 삶을 살다 가신 분. 저는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아빠, 소민이에요. 늦었지만 드디어 아빠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아빠는 결백했어요. 세상 모두가 이제 알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7년이나 걸렸어요.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더 일찍 시작했다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는 이제 자유해요. 더 이상 죄인의 딸이 아니에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주신 회중시계 덕분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아빠께 돌려드릴게요. 시간이 증명했어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소민아, 나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우아함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심 결과 봤어. 네. 내 아버지. 명예 회복되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뭔데요? 내 아버지께 드리는 조의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소민아,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피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어. 그리고 이혼 절차도 밟고 있어. 주재용은 횡령죄로 기소됐고 아마 감옥 갈 거야. 당연한 일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혜는 미국으로 떠났어. 새로 시작하고 싶대. 준혁이는 회사에서 물러나서 작은 사업 시작했어. 그렇군요. 가족이 다 흩어졌어. 내 말이 맞았어.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은 결국 무너지더라.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민아, 나 진심으로 미안해. 내 아버지께도 너에게도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도 피해자였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그 집안을 짊어지고 남편의 죄까지 덮으면서 살아오셨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소민아. 하지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이유는 되지 못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르죠. 알아. 하지만 어머님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6개월 후 새로운 시작. 저는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민수 갤러리라고 이름 붙인 이곳은 아버지를 기리며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훈이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민아, 내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갤러리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아빠가 사랑했던 미술로요.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소민아. 갤러리 오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축하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회중시계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묘소에 놓았던 바로 그 시계. 이건 무덤에 있는 건 가져왔어. 대신 새 비석을 세워드렸어. 내 아버지. 이 시계를 너한테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회중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민아. 네, 나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 억울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돕는 일. 내 아버지한테 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내가 그러라고 했잖아. 자유로워지라고.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너도. 시어머니가 돌아서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저는 재훈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갤러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신진 작가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기자로 일하며 억울한 사건들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아버지 묘소 앞에서 저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재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민아, 갈까? 응. 우리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람에 꽃잎들이 날려 아버지 묘소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 며느리였던 한 여자와 3년 전 며느리였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성의 희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물림되어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갤러리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품에 안고 그리고 재훈의 손을 잡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